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본격 확산할 시 3월 1일 확진자 수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신규 확진자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3,510명이었고요. 여전히 3천 명대니까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12월 15일에 7,850명 찍고 나서 그 이후에 점차 하향세를 보여오긴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진정세 국면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부지불식간에 튀어오르는지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예. 현재는 그 3차 백신 접종의 효과, 예. 특히 이제 고령층에서의 3차 접종 효과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조치의 효과로 확진자 수가 이제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여러 앞서 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오미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예. 이제 거리두기는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체감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오미크론 변이의 지금 특성을 보면 교수님께서 꾸준히 말씀을 해주시는 대로 감염 속도가 지금 빠르기 때문에 이 유행이 본격화하면 저희가 뭐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에는 하루 확진자가 우리나라도 2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국내 연구진 예측이 나왔습니다. 실제 가능성이 그럼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뭐 델타의 2배에서 3배 가량 되니까요. 예. 그만큼 이제 확산 속도가 빠르면 지수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예. 뭐 2만, 3만을 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점은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델타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지금 뭐 정확한 수치가 아직 발표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 입원율은 대개 한 3분의 1 정도가 낮고 예.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대개 한 6분의 1에서 9분의 1 정도 낮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한 1.5%대였는데 지금 외국의 경우를 보면 한 0.2%대로 대부분 낮아져 있는 상태라 우리가 독감의 치명률이 0.05%에서 0.1%니까 예.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독감에 훨씬 가까운 중증도의 바이러스로 지금 변화한 것이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체계도 과거에 이제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특히 이제 고령층에서 치명률이 높은 그런 위험한 감염병에서 독감에 가까운 병으로 간주하고 대응해야 이게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생길 수 있는 확진자 수의 증가에 적은 피해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치명적인 어떤 그 질병에서 좀 다소 무난한 질병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니까 네. 환자 수는 늘어나지만 그 네.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예.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확진자 수에 대한 관심을 좀 줄이고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우리가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제대로 찾을 수 있지. 그렇지 네. 않으면 확진자 수에 놀래서 너무 과잉 대응을 하면 그로 인한 이제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좀 전에 저희가 그 단신으로 보도해 드렸던 남아공 연구진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전염병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 양상이 끝나가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면서 이게 전염 속도를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 변이보다 훨씬 더 가벼운 질환을 보였다. 이거는 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약간 다른 점은 네. 오미크론 변이의 그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독감에 가까운 치명률로 갔다고 하더라도 예. 확진자 숫자는 굉장히 많이 독감에 비해서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중증도가 낮아도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 피해 규모는 독감보다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안심은 아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다음 주에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던데 현 상황에서 먹는 치료제의 도입 효과는
교수님께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또 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머크사의 치료제는 중증화율을 지금 한 3분의 1 정도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파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는 중증화율을 뭐 거의 90% 가까이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이게 이제 증상이 발현한 이후에 3일 내지 5일 이내에 써야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예. 또 일부 약물 금기나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이 약을 쓰실 수 없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실제 효과는 그보다 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 자체의 중증도가 낮고 경구용 치료제를 고위험군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쓰게 되면 이게 실제로는 독감의 치명률에 굉장히 가까운 실제로 수준으로 낮춰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관건은 이게 이제 누구한테 먼저 치료제를 적용하느냐일 텐데 우선 투약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증화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투여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뭐 60세 이상의 고령층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예. 기저질환이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투약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잠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열리고 있는 평택 공사장 화재 순직 소방관 3명의 합동 연결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택에서 열리고 있는 합동 연결식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애초 문 대통령의 참석 일정은 없었지만 문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직접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경구용 치료제 얘기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적인 확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대응 체제에도 변화를 주기로 정부가 결정을 했는데 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위주로 PCR 검사를 받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기존의 검사, 추적, 치료 3단계보다 좀 더 간소화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진자 한 명이 생기면 검사 건수가 그것의 한 50배쯤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확진자 수가 적기 때문에 예. 뭐 하루 한 20만 건, 많을 땐 30만 건 가까이 검사를 하면서 이제 감당이 가능한데 예. 이게 확진자 수가 뭐 10,000명, 20,000명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2만 명이면 거기에 50배를 곱하면 100만 건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검사 역량이 뭐 대개 한 지금 75만 건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그 수준을 이제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미크론은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PCR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그 감염 여부를 진단해야 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상황이라 고위험군 중심으로 밀접 접촉자 중심으로 PCR 검사를 하고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서 그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하는 자가 검사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아서 확진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늘어난 확진자 수의 를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검사 체계를 갖추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무증상자한테 자가 검사 후에 이 PCR 검사를 맡도록 맡겼을 때는 이 무증상자로 인한 어떤 감염 확산 우려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뭐 일부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PCR 검사에 한계가 있기 한계가 때문에. 있는 거죠. 네. 예. 두 번째는 자가 검사 키트의 이제 진단 정확도가 낮다고는 하지만 이게 몸 안에 우리가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경우는 더 잘 진단하고 예. 바이러스의 양이 적으면 진단율이 떨어지는 것이라 바이러스의 양이 우리 몸 안에 적다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시킬 가능성도 낮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가 검사 키트에서 위음성이 나온 사례들이 다른 사람에게 많이 전파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예. 그런 점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증상이 좀 가벼운 재택 치료자의 경우에는 그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체계도 좀 마련이 될 예정인데 네. 일각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동네 의원 등의 1차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어떤 그 대면 외래를 진행해야 된다는 건데
뭐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있겠죠. 의료 자원의 어떤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의견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경증 환자가 늘어나면 지금 코로나 전담 병원만으로는 그 환자들을 볼 수 없게 되죠. 한계가 있는 거죠. 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가 치료 아니면 입원 치료인데 예. 사실 그 중간 단계 외래 치료를 하지 않고서는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외래 치료를 이제 누가 담당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도 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코로나19의 감염을 막는 효과적인 어떤 보호 장구의 착용을 예. 고려하면 예를 들면 마스크 쓰고 이게 그 페이스 실드라고 해서 이제 얼굴에 가리게 하고 예. 장갑 끼고 앞치마하고 이런 정도의 그 사종 보호구를 착용하면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어서 예. 굳이 전담 병원이 아니라도 네. 이제 동네에 있는 병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하려면 네. 코로나 환자인 사람과 코로나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장소를 분리하고 동선을 분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의원에서 진료를 하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동네 작은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하고 국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뭐 공포감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면 동네 의원에서도 진료를 하는 체계로 전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으로 그 역학조사의 방식도 개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감염이 취약한 시설 위주로 역학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을 다 역학조사를 하기에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원의 규모가 너무 많고 또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하면 역학조사로 감염 확산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그 위중증 환자가 많이 생기고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서의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예. 젊은 층이나 백신 접종자에서 발생하는 감염은 우리가 그 자가 보고를 통해서 또는 이 원래 원래 최초 확진자에 대한 간단한 역학조사만을 통해서 감염 확산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과 가볍게 넘어가도 될 곳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그 많은 수의 확진자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앞서서 기자 리포트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숨진 사례가 네. 발생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네. 백신은 접종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임신부의 경우도 그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나 네. 또 기저질환도 있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게 어떤 사망의 원인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네, 예상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 임산부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늦게 시작했고 예. 그랬기 때문에 임산부의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좀 덜 강조하고 있는 편인데요. 네. 미국이나 유럽은 초기부터 임산부에 대한 백신 접종을 권고해 왔고 예. 그 임신이 다른 기저질환 또는 고령의 연령처럼 코로나19 감염에서 중증으로 갈 수 있는 위험 조건이기 때문에 예. 임산부는 반드시 접종을 해라라고 방역 당국이 외국에서는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임산부들이 백신 접종을 이런저런 이유로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예. 더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킬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어린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저희가 또 뉴스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던데 특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4세 이하의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해석해 그러니까 보겠습니까?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확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델타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파력이 두세 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백신을 맞은 군과 맞지 않은 군에서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백신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얼마나 빠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뭐 4세 이하에서 많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일단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좀 취약하다는 얘기인 건데 그렇죠? 네. 오미크론 변이가. 그렇다면은 백신 접종하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은 상황인 건데 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최선의 방안도 저희가 제시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예. 아이들은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를 포함해서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네. 이렇게 이제 입원 환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예. 그게 입원해서 치료를 하면 대부분 회복되는 경우이지 그게 위중증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그 안에서도 이제 고위험군, 예. 그러면 다른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동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게 없다는 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